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진짜 마스크로 차고 다녀도 여기 밑에도 완전히 다 막혔어요. 이렇게 딱 붙었고요. 코 있는 데는 이렇게 내가 더 익스텐션 할 수 있고 여기도 완전히 붙었습니다. 고무줄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면 좀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필터 넣었다 뺐다 이거 빨았어도 되고요. 완벽하게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언니에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미국 전 국민에게 최대 2,000불씩 쏜다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제가 영상을 올린 당시 지난 19일 미 재무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바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1인당 1,000불씩 2번 정도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 후에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일 새로운 소식이 다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계획과는 조금 달라진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살펴볼게요.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미 연방정부가 내놓은 긴급 부양책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날짜 21일 토요일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애초 1,000불을 최대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던 개인현금 지원 금액이 $1,200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차례만 지급이 된다라는 방안이 공화당 상원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급 기준은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방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왜냐하면 19년은 아직 세금 보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년에 개인 연소득이 $75,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보고한 경우에는요. 합산 연소득이 $150,000 이하까지만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만 성인 개인당 $1,200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소득이 $75,000 조금 넘는데 그럼 못 받나? 그건 아니고요. 개인 연소득이 75,000에서 99,000달러까지, 또 부부는 15만에서 198,000달러까지인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개인인 경우 연소득 10만 불을 번다. 부부 합산해서 20만 불 정도를 번다. 이런 경우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99,000달러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 경우 198,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지급 대상에선 제외가 됩니다.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경기를 부양하는 의미니까요. 이 정도 수입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극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납부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자들은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로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 $600씩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 아이들에게는 각각 $500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부부가 2,400불, 그리고 자녀당 500불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내용 역시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00%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안은 연방 공화당 상원에서 올린 내용이에요. 이걸 민주당과 협상을 거쳐야 하고 그 최종안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내일 22일 본회의 표결에 거쳐져야 100%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회 판결이 나오면 또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금 지급안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못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을 돕는 내용치곤 너무 빈약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꽤 많습니다. 차라리 현금 지급보다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요.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뉴욕주는 비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75%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전했죠. 그런데 현재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20일
어제 뉴욕 주지사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는 100%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라는 뉴욕 스테이트 on pause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식료품점, 은행, 약국, 병원, 배송업체, 주유소 이런 업체가 필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해요. 현재 미국 전역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라 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택 대피령이 되겠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일을 기준으로 주 전체를 대상으로 집에 머물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발표했어요. 주정부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린 것은 미국 내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품과 약품을 구매하거나 차에 기름을 넣거나 병원을 가는 것 외에는요, 집에서 외출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은 계속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뉴욕 주정부는 강제적으로 하는 무엇인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발표를 해왔어요. 오히려 뉴욕시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택근무는 명령이 됐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라, stay at home. 이 역시 아직까지 명령 조치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미국 언론들은 뉴욕주 역시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비슷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형마트에서는 화장지와 세정제 등 이런 물건들이 동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분들, 또 임산부, 장애가 있는 분들, 소위 노약자들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오픈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먼저 장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속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쇼핑센터죠. 월마트는 매주 하루를 정해서 60세 이상의 고객을 오픈 1시간 전에 먼저 쇼핑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5천여 곳 매장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인당 살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해요. 홀푸드 슈퍼마켓 역시 60세 이상의 손님을 먼저 받고 있고요. 타겟 역시 쇼핑 취약 대상 고객을 먼저 쇼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물건을 다 사버려서 취약 고객들이 물건이 없어서 살 수 없는 현상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고객층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뉴욕을 떠나서 이곳 펜실베니아에 온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뉴욕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남편과 딸아이,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식구가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문한 이 사촌 언니 딱 한 분만이 제 근처 미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정상 혼자 지내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생필품을 좀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제가 떠날 당시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였다면 저도 집을 떠나지 못했겠죠. 저 역시 이곳에서 집에만 머물고 있는 격리 상태입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요. 이곳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을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내용이 보도가 되면 제가 올린 영상은 바로 가짜뉴스가 돼버립니다. 가급적 최신 소식을 전하려고 내용을 접하자마자 만들어서 올리는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속도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저는 또 편집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가족을 두고 또 현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또다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또 부지런히 열심히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미국 내에서 이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 888-364-3065, 888-364-3065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면 돼요. 자신의 증상을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열심히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워낙 똥손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 않네요. 하지만 지금 현지의 이 상황이 집콕하는 상황이라 이 필터라든지 제대로 된 원단을 구하는 거에 좀 장애가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연습 삼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이 과정을 조금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조만간 완벽하게 제작이 가능하면 그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반드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또 넉넉하게 물량이 확보가 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공기 정화기, 공기 청정기? 그렇지. 에어필터예요. 에어필터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쇠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쇠도 와이어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필터를 찾아보니까 거의 헤파 필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하고 아주 작은 입자들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교체하는 식으로 여기다 필터 들어가는 거를 그만큼 없애면 하고. 대박! 이뻐 딱 됐어. 가로 34 34cm예요. 자, 그리고 세로는 20 잘라줄게요. 34, 20 이렇게 됐고요. 이걸 반으로 접고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자,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20이잖아요. 5, 10 그리고 나머지 5가 남겠죠. 20이니까 5cm, 5cm 위아래를 박아줍니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잠깐 요거 듣고 계세요. 하세요. 발로 밟으면 돼요? 살살 밟아야죠. 네, 다시 리버스 해야 됩니까? 해야죠. 아까 내리고. 줬죠. 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마스크로 차고 다녀도 여기 밑에도 완전히 다 막혔어요. 이렇게 딱 붙었고요. 코 있는 데는 이렇게 내가 더 익스텐션 할 수 있고 여기도 완전히 붙었습니다. 고무줄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면 좀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필터 넣었다 뺐다 이거 빨았어도 되고요. 완벽하게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